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서윤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젠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보드는 그야말로 그냥 온라인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특성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제 보드가 있고 이 보드 안에 학생들이 마치 이제 교수님들 익숙한 메모지 이름 아시죠? 포스트잇이죠. 예, 점착식 메모지를 그대로 이제 보드에 붙인 것 같은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룹별로 이 시트를 만들어주고 이 시트 안에서 이 특정 형식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정리하도록 한 건데요. 이건 이제 연습 문제로 제가 일단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주제가 만약에 온라인 학습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포스트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 포스트에 뭐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색상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뒤에 이렇게 양식을 주고 텍스트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짜 포스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룹별로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이 활동을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함께 접속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워낙에 이 젠보드는 지금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용을 하는 거라서요. 교수님들 워낙 뭐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제 학생들도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뭔가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온라인 보드로 옮겼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실질적인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젠보드.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셔서 물론 교수님들은 당연히 구글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젠보드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셨을 때 이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젠보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젠보드는요, 지금 보시는 이 하얀 화면, 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젠보드를 만들면 이 프레임을 이제 여러 장 만들어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자신들의 프레임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포스팅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이 프레임이 한 장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젠보드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는 이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 필기 도구나 어떤 스티커 메모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전부 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이렇게 잠깐 보시면 펜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보면 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펜 색깔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매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줄긋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이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의 어떤 활동 형태에 따라서 이런 펜 기능을 자주 쓰기도 하고 그냥 포스팅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스티커 메모를 붙인다면 이 스티커 메모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티커 메모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고 메모를 넣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포스팅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수님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메모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간단한 편집이 필요하다면 여기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스티커 복제를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삽입도 돼서요. 이미지도 교수님들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네, 보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뭐 URL 선택, 뭐 직접 찍는 거, 이미지 검색 뭐 다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이미지 검색을 만약에 교수님들이 하나 해보신다면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이 도형 안에다가 텍스트만 입력하는 게 되니까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또 뭐 이런 형식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개체 간의 어떤 묶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요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스팅하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생들에게 이 젠보드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뭐 하나의 프레임 안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보통 이 젠보드를 쓰기에 좋은 용도는 이제 그룹별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 그룹별로 뭔가 거기에 의견을 포스팅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요.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중앙 상단에 보시면 이 프레임 바가 있습니다. 프레임 바를 이렇게 이제 펼쳐 보시면 지금 제가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뭐 앞으로 프레임을 하나 만드시거나 뭐 뒤로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한 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더보기 버튼에서 보시면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복제도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프레임의 이동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프레임 이동하시는 건 이제 이런 거 가능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프레임이 이제 왔을 때 이 프레임의 배경을 교수님들이 좀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지만 이 배경 설정을 한번 보면 여러 무늬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다음 프레임에는 배경을 뭐 이렇게 바꿔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프레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프레임마다 여기는 1팀 거. 예. 그래서 1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구석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여기는 이제 2팀 거 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팀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팀 프레임에 가서 학생들이 작업을 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그 프레임에서는 마치 이 배경이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 양식 프레임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배경 설정에 보시면 이미지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를 클릭을 해보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더니 이게 바로 그 해당 이미지가 배경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배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아무리 선택을 해도 클릭이 되지 않죠. 예, 이것은 배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여기 안에 형식에 따라서 포스팅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장점. 그 다음에 또 다시 칸에 맞게 이렇게 이제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또 이 젠보드의 사용 용도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젠보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접속이 가능할까요? 네, 학생들은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가입이나 로그인하지 않고 접속하는 패턴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는 어떤 특정 그룹과 공유하는 것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링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됨 아니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 클릭해 주시면 우선 뷰어로 설정이 될 텐데요. 뷰어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만 가능하니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해 주시고 뷰어가 아닌 편집자로 설정하신 후에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었을 때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실제 제가 오너로서 이 화면을 보면 이 학생이 접속한 것이 익명의 어떤 동물 이름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익명의 동물이 이제 여러
마리가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젠보드는 약간의 좀 단점이 한 번에 접속 가능한 인원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4, 5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5명 수업에서도 써봤는데, 이 접속하는데 조금 시간 차이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의 집단에서 이제 쓰기에 적당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보드의 경우는 이제 모바일로 학생들이 이제 쓰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바일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젠보드를 사용을 하면 영어는 입력이 가능하지만 한글 입력을 하면 한글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PC에서 사용하도록 권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모바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젠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말고, 학생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 크롬에서 교수님이 주신 이 공유 주소로 접속하도록 하면 이 브라우저 상에서는 한글 입력이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젠보드의 그 사용 결과를 저장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하시려면요, 이 공유 버튼 왼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PDF로 다운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툴과는 달리 이 젠보드를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편집자 권한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편집자 권한이면 교수님과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게시물을 삭제한다든지 뭐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급적 이제 자기 게시물 위주로만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일단 권해주실 필요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 젠보드 역시도 학생들이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또 언제든지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저장을 해두시면서 젠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나 이미지로도 저장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젠보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포스팅하고 또 교수님이 일정 양식을 또 주셨다면 그 양식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영역에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뭐 보드에 붙이듯이 이렇게 작업하는 도구라서요. 교수님들께서 또 요거는 어떨 때 쓰면 좋겠다 아이디어들이 또 떠오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의 어떤 수업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젠보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